I'm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우리 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학교 총장님도 하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혹시 뭐 강연에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제 얘기보다도 질문을 좀 먼저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명과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밝혀 주시면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안 계십니까? 아까 손을 많이 들던데. 예. 네. 네. 마이크를 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 중에 그 수염난 친구는 합격을 했는지.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여기 청소년계에 많이 있는 앞으로 지도자들이고 예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청소년 지도자들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나루 수영을 거의 못 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서울대학 여러 번 떨어졌지만 다른 데 가서 성공한 인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그 비슷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결론 삼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크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안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그냥 해주세요. 네, 그냥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2학년의 대학생 배선아인데요. 아까 한원장 전 부총리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문 드리는데요. 현재 초, 중고 학생들을 보면은 초, 중고,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의 현실을 보면 음악이나 체육, 미술들은 예체능의 교육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나 주요 과목들만 중요한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교수님께서는 창의적 교육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초중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이거는 강조하는데 예체능 교육을 줄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학교가 말이죠. 정말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그 발랄한 창의력을 못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안타까워해서 이 스티브 잡 같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스테이 한국을 진리를 탐구하려고 늘 배고파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방법처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예능 교육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우리 미래를 지우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안타까운 것은 그와 연관된 이야기인데 요즘 이 시장의 논리가 막 대학까지 막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전부 다 이게 막 경쟁 교육을 너무 시키잖아요. 근데 경쟁을 너무 시키면요 장글같이 돼요. 장글은 어떻게 되냐면 센 사자나 호랑이가 다른 짐승을 다 무시하고 잡아먹게 돼요. 근데 인간 장글은 진짜 장글보다 더 무서워요. 사자나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사슴이 지나가도 안 먹어요. 배가 부르면. 근데 인간 시장에서는요 강자가 배가 부른 적이 없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어요. 그 논리대로 그 논리가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대학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등한
아이만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 교만했지만 교만 그 자체가 자기에게도 굉장히 괴로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교육은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육인데 사람 될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게 참 비극이거든요. 제가 OECD 교육부 장관 회의에 부의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부 나갔을 때. 그 교육부 장관의 그 회의 마지막이 학교 폭력에 대한 주제를 놓고 하는데 프랑스 교육자 장관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학교에서 폭력을 쓰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예능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 답이 됐습니까? 우리 OECD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안 돼요. 예. 지금 우리 제 애도 고3, 이거 중3인데 고3 다니는 애의 가장 큰 불만이 고3 때는 체육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체육을 2학년 때 선행학습을 그냥 다 해버리는. 예. 또 중3짜리 우리 애의 가장 큰 불만은 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축구 골대를 안 만들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쿨 브리타니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 교육을 집중으로 투자한 결과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큰 문학 작품, 음악 이런 문화적인 어떤 21세기의 새로운 먹거리 또 사람 사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적인 교육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그 교육대학교의 교육 제도 사실은 혹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을 하는 장이 왜 이렇게 서클식으로 되는 그런 토론 문화에 익숙한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일까 하는 그런 이제 예산의 문제, 뭐 정책의 문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김대중 정부 이후에 어떤 문민정부에서의 그런 교육의 혁신 그런 것들이 제가 사실 그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를 맡으라고 상을 못했죠. 그런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학 교육을 개혁해서 시장과 국가, 특히 시장 요구하는 세계적인 인류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하고 시장과의 연계관계, 산학협동 이런 걸 많이 생각. 그 차원에서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그 교육만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 분이 국무위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과 관련된 경제부처를 통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이름을 교육인적자원개발부로 해가지고서 부총리 그걸 올려서 이제 그 아마 제가 그 전 정부의 그 통일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부탁한다는데 저는 참 불안하게도 우리 김 교수께서 잘 아시지만 대학 교육을 어떻게 경쟁력 있게 하면서도 학벌 탑을 하겠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딱 들자마자 이 보통 교육 수준에서 아까 말하는 그 공교육 붕괴로 보수 언론이 몰고 가면서 막 그때 교육 이민 같은 게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막 이게 막 온 중산층 자녀들은 다 무슨 이 교육 이민 가는 것처럼 이 사교육이 막 사교육도 이제 부책인 게 시장 논리인데 그거 가지고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까 대학 교육은 마지막 가서 내가 그만둘 때 학벌 다 파괴하겠다가 괜히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부에 때 이야기는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교육은 내가 물으셨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한국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은 초중등 대학까지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창의적인 오늘 나도 주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주신 창의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줄기 차립니다.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만은 비주류나 비적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내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전됐는데요. 제가 방문대 총장할 때입니다. 그때 미국 IBM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는 아틀란타에 있더라고요. 아틀란타에 마침 올림픽 하게 돼서 이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IBM 그 소프트웨어 하는 그 건물이 상당히 높은 건물인데 쭉 그 전부가 나를 이렇게 둘러보게 하면서 어느 한 부스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넥타이도 안 매고 막 이상한 옷을 입고 히피 같은 젊은이들이 그게 왔다 갔다 하고 냉장고가 있고 그 군대 침대가 있고 막 침대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니까 그 정부가 이 사람들이 우리 맥이 살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걸 생각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출퇴근도 없고 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침대도 주고 멋대로 하라고 놔준다 이거죠. 내가 그때서 느낀 게 IT 산업도 진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머리를 쓰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창의력 시간 한다고 창의성이 아니잖아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공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나는지 몰라도 옛날에 서울대 와서 청년문화 이야기할 때 젊은이들에게 모라토리움을 주라. 비적자를 해도 당장 그 비적자가 되는 고통을 지불 안 해도 되는 지불 연기를 하라 이거죠. 대학은 자유롭게 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어요. 실험하지 않고서 실험은 반드시 실패를 전제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한국 교육은 강하게 전망해야 돼요. 그걸 실패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이 국가가 교육에 관한 보장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일제시대보다 못합니다. 일제시대는 만돌 입고 제대 학생들 만돌 입고 다니면 좀 실수해도 저게 고등사범 다니는 학생이다.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그래서 지금 봐줬다. 요즘은 젊으면 튀면 더 젊었기 때문에 더 이상하게 보는 지금 많이 없었습니다만 그 권위주의 시대는 그랬다. 좀 마음대로 튀게 하니까 싸이 같은 거 존재도 나오잖아요. 싸이도 보기 너무 잘하더라고. 예,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대학 프랙티컬 뮤직 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좋은 대학도 아니래요. 그게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그 프랙티컬 뮤직으로서는 괜찮은 대학이에요. 또 뭐 질문? 예. 저는 청소년 교육을 이번에 졸업한 박연정이라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제를 저의 사례를 좀 드리면 고순덕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고순덕 변호사님이 변호사 공부하실 때 책 한 권으로 다 입력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셔서 어머님이 샌드위치 만들어 드셔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는 그 일화를 제 아이들한테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아이들한테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 그분은 좋아서 하셨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저분이 정말로 좋아서 저렇게 하신 거야?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신 거야? 그거는 엄마 모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저렇게 한번 해봐라고 말을 했더니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너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데 왜 그 시인이 되고 싶은 법관 그 사람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좀 선택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하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좀 잘할 테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사회적 성공을 떠나서 자기의 만족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속에서 너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나 혹시 너가 뭐 어떻게 소외를 당한다던가
또 뒤처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어서 아이한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하고 하면 너가 나중에 좋아하는 것을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수님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제 고민이네요. 사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사촌입니다. 문제는 선택이 자기가 아주 싫은 것을 부모가 하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대체로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잘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잘하지 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는 걸 하게 되니까 나는 작가가 되고 싶고 시인이 되고 싶은데 율법전서 그걸 외워야 하느니 하는 게 괴롭죠. 그러나 그 학생이 그래도 참 좋은 이야기 했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 중에 하겠다. 그럼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화를 그렇게 했겠죠. 문제는요, 좋아한다, 잘한다. 이거는 엄마가 그렇게 범주화를 한 거예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되게 그게 같습니다. 내가 딸이 셋인데요. 큰 딸은 바로 부모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학교 공부 잘하는데 걔는 늘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걔 보면 내가 야 한민아 내가 너 얼굴 보면 한국 교육에 무게를 느낀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는지 좋아요. 엄마하고 할아버지가 저는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일국의 교육 부총리를 했는데 우리 둘째 딸은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냈어요. 집에서 엄마가 가르쳤어요.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아니 공교육을 그 사교육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그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은 또 그 국가가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걔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데 학교 안 보내요. 엄마가 아빠가 가치 교육, 인성 교육이 중요하니까 퍼블릭 스쿨 보내가지고서 안 되겠다. 그러고 프라이빗 스쿨은 비싸니까 연수도 못 내고 그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데 그 박봉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딸 자신이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아이인데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홈스쿨링을 하는데 한마디 내가 잔소리하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 둘째 아이는 철저하게 아이치 하고 싶은데 조절 두는데 문제는 그 둘째 아이가 지금 싸이가 다닌 버클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비 엄마가 너 그러지 말고 아이빌리그에도 음악대학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면 어떠냐. 안 듣는 거야. 자기는 프랙티컬 뮤직. 걔는 검은고를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 주니까 당장 검은고 그 전에 안 했는데 참 그게 전체적으로 배운 것 같아. 거기다 음악을 하더라고요. 쥐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나 우리 둘째 딸은 애들 존경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중요한 거, 이걸 범주하지 말고 애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잘하는 거 할 때마다 야니 잘한다. 그럼 그 뭐가 될 겁니다. 셋째 딸은 뭐 하십니까? 셋째 딸은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카운슬링 사이클을 했는데 요즘은 호스피스 죽는 아이들 이제 돌보는 건데 하는데 그 남편은 미국 가요. 저만 스카티시인데 아기가 착상돼 가지고 2명이나 안 돼 가지고 그 돈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애 못 보니까 여기 홀트에서 애 둘을 양자를 데려갔는데 야 너희 남편이 5만 불 1년에 5만 불 버는 신학교 교수가 돼서 어떻게 아이 기를래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하고서 걔는 지가 난 애 아닌데도요 참 애 둘 사랑하는 거 보면요 저거 엄마는 우리 집사람은 무섭게 길렀는데 애들 튀는 거 놔두더라고요. 셋째 딸은 난 우리 딸 다 존경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시설 신청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거 가난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딸들이니까 뭐 좋죠. 또 질문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여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게 지금 난 여자가 항상 남자를 하는데 자, 그래도 여자분들 질문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문기대 대학원 1학차 공부하는 박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보고 너무 참여하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창의적 교육과 청소년 활동. 어제 수업 시간이 창의적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1시간 동안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창의성이 비창의적으로 하셨군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청소년 활동이었어요. 청소년 활동에서 창의적인 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봐라. 그리고 창의적 활동은 청소년 활동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대답을 다 했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도무지 거기 모인 사람이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청소년 활동에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왜 저희가 말하는 활동과 교육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학교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신 그 분의 그 현장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을 떠났고 해서 그 고민이 뭔지 내가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가야 되지만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은 교육 주입하고 그러잖아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입장에서 이게 뭘 새로운 걸 배우는데 창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주입한다 하는 그 자세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생각한 대로 해봐라. 아이들 그러잖아요. 미국 대학원 가서 첫 학기에 아주 멋지게 리포트 만들어서 텀페이퍼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선생님 듣고 내가 속으로 서울대학의 사회학과 같은 우리 선생님이 한군 참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거꾸로 네 생각이 뭐예요? 너 대학 원까지 와서 남의 거 정리하는 거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네 생각 이야기해. 그 선생의 그 말은 투명스러울 줄 몰라도 그런데 저런 교육을 내가 초등학교부터 배웠으면은 내가 뭐가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학생들이 뭐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네 생각이 뭐냐 이걸 묻기 쉬운 것은 산수나 국어나 이런 게 아니고 예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능에서는 객지를 주고서 그려봐라. 근데 아까 그 젊은이들 그러더니 예능 학교에 줄였다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인간들만 시장에서 소위 적자로서 대접받는 그런 인간을 기르려고 그러니까 예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지금요 신자유주의 한계를 느끼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의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 하세요. 위대한 사람들의 튄 이야기 많습니다. 아까 뉴턴은 무슨 시계를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쌓는다든지 콜럼버스가 달걀을 교과서적으로 세우려고 왜 세워지는가? 달걀 절대로 못 세웁니다. 근데 교과서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탁 때려서 세워요. 그런 브레이크스루 하는데 자꾸 용기를 주는 거. 그 기본 자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되면은 기술적인 걸 나한테 묻지 마세요. 기술적인 걸 잘 몰라요. 어떻게 현장이 여러 가지 다른 현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내 처벌을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요즘 대학도 보니까 입학
입학사정관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그 입학사정관제로서의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예산과 기재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업하는 학생이 어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담당 직원이에요.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생을 쉽게 뽑기 위한 제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창의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까지 흉내는 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비둘기가 몇 마리 있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형님 서울의 비둘기가 몇 마리 있냐. 그거 창의라고 보겠나?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가운데 변별력 그러는데요. 그 서울대학 교수들이 변별력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어렵게 내라. 근데 교육부를 받을 때 수능 시험은 그냥 쉽게 내라. 그래가지고 쉽게 안 나와가지고 내가 막 국회에 가서 사과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어렵게 나오고. 근데 변별력이라고 하는 걸 말이죠. 영수국 이런 데서 변별력을 찾으니까 정말 창의적인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변별력은 싸이 저게 변별력 있는 사람이야. 싸이한테 국어에도 수학 이거 변별력 싸이는 100번 다 서울에 그래서 나는 왜 싸이 같은 젊은이가 서울대학 들어올 수 있어야지 서울대학이 활성화되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에서요. 미국에 그 대학이 그렇게 많은데 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하버드 두 입학 원서 내기가 힘들어요. 뭐 안 내는데 탁감이거든요. 두 학생이 한 학교에서 하버드에 냈다고 냈는데 그 둘 가운데 SAT 스코어 우리 수능 시험에 1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두 아이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100점 높은 부모는 당연히 자기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입학 통지 온 거 보니까 100점 떨어진 아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좋은 그 부모가 하버드에다가 불평하는 편지 써요.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좋은데 떨어졌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당국의 대답이 그 변별력이 안 됐어요. 하버드 대학은 공부벌레를 뽑는 학교가 아닙니다. 서울대학은 공부벌레를 뽑습니다. 공부벌레를 뽑으려면 변별력이 영수국에 있어야 돼요. 창의력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제 친구가 최근에 싱가포르 살다 온 친구가 자기 아이가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한국의 외국인 학교 너무 정말 장발력 없는 재미없는 수업만 해서 미국 고등학교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판단을 하길래 자기 아이는 도저히 그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은 좀 있으니까 그럼 가보자. 그러니까 안 가본 것보다 낫지. 위로는 떨어지지 않느냐. 갔는데 5군데를 갔는데 3군데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돈의 문제죠. 한 최고의 좋은 말하자면 홍정욱 씨 이렇게 나온 미국의 제일 좋은 사립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 아이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설득하게 너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 들여서 이제 5군데를 시험을 봤는데 3군데를 붙어서 서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아이의 자기 주도성입니다. 이 학교가 나를 뽑아주지 않으면 네가 손해일 텐데 이렇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모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다양한 치열한 토론을 하는 문화에 있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대학은 재수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은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근데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애가 5군데 최고 좋은 여기 사립고등학교 3군데를 뽑힌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걸리니까 이제 역으로 그 학교에서 서로 막 제발 우리 고등학교 좀 와달라고 지금 매주 메일이 온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질문 시간이 거의 네. 저는 방송대 1학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가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창의적인 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왔는데요. 제가 또 자녀도 키우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심지어 제 자녀들까지 창의적으로 키우려고 하면 제가 좀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가 어떤 예를 들어 책을 읽어야 된다거나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된다거나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작년에 근데 그 축구라 그랬습니까? 예. 내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대학 다니신다 그러니까 우선 방송대학 다니기 때문에 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난 방송대학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방송대학은 이를테면 이 패자 부활전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부모 등산에 학습자는 하다가 지금 대학 교수까지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 교수가 됐는데 클클한 게 있어가지고 방송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총대학 오실 때 내가 어느 대학 인류대학의 교수인데 중국문학과 몰래 학생이었던 걸 알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자세에다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2001년에 파리에서 OECD 교육부 장관회에 열렸을 때 그 OECD 최고 간부가 나한테 뭘 묻냐면은 한국은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워가지고 창의력을 키워서 인류대학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줄 아는데 보세요. 뭔가 그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국가가 인간문화재 한국의 인간문화재가 다 서울대학 출신이니까 아닙니다. 그 지정학교가 서울대학이고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국이 위대한 거는 그런 사람에게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타이틀을 줘서 국비 얼마나 줍니까? 내가 잘 몰라가지고 주기는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주는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인류대학 안 다녀도 인간문화재로 존귀한 존재로 이 대접을 받게 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야 그래서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창의력 있게 가르치려 그러면은요 무슨 오늘 교과서 같은 책을 구하지 마세요. 마시고 지금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가 아이하고 이야기해서 네가 어느 포지션에 맞는 일을 맡고 싶으냐 그게 네가 어떻게 했으면 더 잘한다고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걔가 이런 거 좀 더 가르치면 좋겠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어느 책에서 보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마치 인류대학 나와야만이 지침이 있어가지고 교과서에 아니 진짜 창의적인 것은 텍스트가 필요 없다니까요. 텍스트를 만드세요. 네, 자, 학생 제가 부수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넘습니다만 가장 인간이 창의적일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이벤트가 막 생각이 나요. 그게 창의력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운동장일 수도 있고 학습장일 수도 있고 그와 만나는 장소일 수도 있는데 그 현장과 그 내용을 깊이 사랑하면 조금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물론이겠지 하는 그 규격으로 넘는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지시는 훈련을 하면 훨씬 운동장이 재미있고 또 민주적이고 장발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한 게요. 지금 물론의 세계를 이렇게 도전하고 하는 게 내 평생의 경험으로 보면 고생이더라고요. 결혼이더라고요. 그리고 감옥도 가야 되고 쫓겨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넘어서 지금 좀 자유롭게 항상 여러분이 가르친다면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 있어서 학습자와 대화하면서 학습자가 하고 싶은 것을 사랑의 마음, 정말 사랑 없어도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안 주면 견디지 못하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유를 빼앗는 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그 아담 해와 창조 서로 하라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하나는 금지를 했지만 이 자유롭게 행복하고 사고하고 살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자유를 빼앗는 것은 참 거짓입니다. 지금 우리 김 교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창의의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만합시다. 네. 지난번에 우리 고성도 변호사님께서 첫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만 우리 한주님께서 오신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발전 포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문화라고 하는 개념, 대학 문화, 다이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그 청년이란 말 속에는 청소년이란 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라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집을 유예하라고 하는 그 공간이야말로 창의적 공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꿈들을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청소년 지도자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학 말씀 해주신 백만상 부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